명탐정 셜록 홈즈 6. 새 박공의 집. 홈즈와 왓슨은 벽난로가에서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거대한 몸집에 흑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홈즈와 왓슨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흑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홈즈 선생이 누굽니까? 홈즈는 침착하게 한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셜록 홈즈요. 흑인은 홈즈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시나 본데 쓸데없는 참견은 그만두시오. 안 그러면 큰 코 다칠 겁니다. 흑인의 협박에도 홈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나저나 나는 다칠 만큼 큰 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하하. 홈즈의 말에 흑인의 얼굴은 더욱 험상궂어졌습니다. 흑인은 홈즈의 얼굴에 주먹을 가까이 대고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처럼 건방진 사람들을 많이 다뤄봤소. 나에게 혼쭐이 나면 다신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홈즈도 만만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건방지다는 말은 처음 듣는군요. 왓슨, 자네가 보기에도 내가 건방져 보이나? 왓슨은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홈즈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한풀 꺾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내 친구는 당신이 끼어드는 걸 원하지 않소. 당신이 계속 참견을 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가만히 있든 말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권투 선수 스티브 딕시가 맞죠? 잘 알고 있군. 자꾸 건방진 얘기를 하면 혼날 줄 아시오. 나도 혼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홀본바 앞에서 퍼킨스 군을 죽인 건... 홈즈가 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딕시는 펄쩍 뛰며 자신은 퍼킨스에게 일어난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자신은 그때 버밍엄의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판사 앞에서나 하시죠. 나는 당신과 바니 스톡테일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상관 없다니까. 이제 그만 나가보겠소.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왔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소. 당신을 나한테 보낸 사람이 누군지만 알려주면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바니 스톡테일이요. 그럼 바니 스톡테일에게 일을 맡긴 사람은? 스티브 딕시는 홈즈의 질문에 답답하다는 듯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니까요. 바니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런 말만 했어. 홈즈 선생에게 찾아가서 해로 쪽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일을 당할 거라고 말해.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스티브 딕시는 홈즈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홈즈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왓슨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홈즈가 그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스티브 딕시는 덩치만 컸지 사실은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만 컸을 뿐 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덩치 덕분에
스펜서 존 조직에 들어가 여러 가지 나쁜 일에 참여했습니다. 스펜서 존 조직은 폭행, 협박 등을 주로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다니 스톡테일은 자신의 아랫사람인 스티브 딕시에게 지저분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홈즈의 설명을 듣고 나서 왓슨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왓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 왜 자네를 협박하는 거지? 그건 헤로월드 사건 때문이야. 사실 지금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조사를 해봐야겠어.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건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 헤로월드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이지? 안 그래도 자네에게 말해주려던 참이었어. 여기 매버리 부인이 보낸 정보를 살펴봐. 홈즈는 왓슨에게 전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전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 선생님께. 저는 이 집 때문에 이상한 사건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을 예정이니 아무 때나 꼭 들러주십시오. 우리 집은 월드역에서 가깝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 남편 모티머 매버리는 전에 선생님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메리 매버리. 아직까지 남편을 기억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는 제 아들 더글러스의 이름이 더 익숙할 겁니다. 홈즈는 더글러스라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부인이 더글러스 매버리의 어머님이십니까? 물론 그 청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던에 사는 사람이라면 더글러스 매버리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홈즈의 질문에 매버리 부인이 울먹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이 세상에 없답니다. 로마 대사관에서 일했었는데 지난달에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런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활발하고 열정적인 청년이 죽다니요. 바로 그 열정이 아들을 죽게 했답니다. 그 애는 늘 즐겁고 씩씩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하고 말이 없어지더니 그저 멍하게 있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아드님이 연애를 하고 있었군요. 그럼 여자 때문에 그런 일이? 여자인지 악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을 여기로 초대한 건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죠?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 저와 왓슨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버리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낸 뒤 홈즈와 왓슨에게 기이한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버리 부인은 새 박공의 집에서 1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이웃들과도 그다지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니 팔라고 했습니다. 값은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버리 부인은 부동산 중개인의 제안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개인의 제안에 호기심이 생긴 매버리 부인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기분 좋게 그 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사고 싶어 한다며 가구 가격도 제시해 보라고 했습니다. 매버리 부인은 비싼 가구들이 많다며 아주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알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버리 부인은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하며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때마침 좋은 가격에 집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이틀 뒤인 어제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매버리 부인은 해로에 사는 변호사인 수트로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트로는 계약서를 살펴보고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매버리 부인이 왜 그러냐고 묻자 수트로는 이 계약서에 따르면 부인은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인의 소지품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매버리 부인도 계약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중개인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집과 가구만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매버리 부인이 옷이나 반지, 목걸이 등은 어떻게 하냐고 따지니 개인적인 물건은 다시 의논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고는 집안에서 그 어떤 물건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버리 부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조건이면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버리 부인이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였습니다. 홈즈가 부인에게 설명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홈즈는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는 빼빼 마른 여인을 붙잡아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홈즈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홈즈의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홈즈에게 끌려 들어오는 여인을 보고 매버리 부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수잔, 여기에 무슨 일이니? 마님,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저 손님들이 점심 식사를 하실 건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왔을 뿐입니다. 홈즈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매버리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5분 전부터 이 여자가 밖에서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의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중단시키지 않고 있었죠. 홈즈의 말에 수잔은 놀란 토끼처럼 눈을 커다랗게 뜨고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바꾸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냥 당신 앞에서 부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을 뿐입니다. 확인할 게 있으면 해보시죠. 홈즈는 여전히 수잔의 팔을 꽉 붙들고 매버리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저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거나 상담하겠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부인이 쓴 편지는 누가 붙였습니까? 수잔이 붙였습니다. 홈즈는 무서운 눈으로 수잔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잔, 주인 마님이 나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말했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바니 스톡테일에게 말한 거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물어봤어요? 수잔의 대답에
홈즈가 팔을 슬그머니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넘겨 짚어본 것인데 이제 확실해졌군. 수잔, 바니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알려주면 10파운드를 주지. 순간 수잔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10파운드를 줄 수 있다면 누군가는 1000파운드를 줄 수도 있겠죠. 어허, 그 남자는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군. 흥, 아니에요. 그렇게 넘겨짚지 말아요. 그럼 손손이 털어놓고 10파운드를 버는 게 어때?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 그러나 수잔은 입을 꼭 다물고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매버리 부인이 나서서 이름을 말하라고 다그쳤지만 수잔은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곰곰이 고민하던 홈즈는 매버리 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집의 전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퍼거슨이라는 은퇴한 선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주인이 집안에 보물을 숨겨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라면 부인의 가구를 원할 리가 없겠죠. 혹시 부인도 모르는 귀중한 물건이 감추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가장 귀중한 건 크라운 더비 찻잔 세트 정도예요. 홈즈는 질문을 멈추고 잠시 동안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만약 찻잔 세트가 탐이 났다면 그것에 대한 흥정만 했겠지요. 이 집에는 부인이 모르는 값진 것이 있을 겁니다. 홈즈와 왓슨은 매버리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홈즈가 홀을 지나다가 낡은 트렁크 몇 개와 괴짝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홈즈는 매버리 부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부인은 그것이 죽은 아들의 물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홈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매버리 부인, 이 물건들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지난주에요. 혹시 여기에 값 나가는 물건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매버리 부인, 이것들을 2층 침실로 옮겨놓은 뒤에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들릴 테니 그때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홈즈는 매버리 부인에게 할 수 있는 한 빨리 짐을 풀어볼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왓슨과 함께 새 박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 박공의 집 울타리 주변에서 아침에 홈즈를 협박하러 왔던 스티브 딕시를 다시 만났습니다. 홈즈는 스티브 딕시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티브, 내가 당신 뒤를 조사하게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을 텐데요. 물론 알고 있어. 난 당신을 협박하러 온 게 아니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소. 그래요? 그럼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 말해봐요. 오늘 아침에 아는 걸 다 말해주지 않았소. 나는 그저 바니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오. 좋아요. 더 이상 캐묻지 않을 테니 저 집에 있는 숙녀와 물건들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마시죠. 알겠소. 그건 염려 마시오. 급히 와주시기 바람. 밤사이에 의뢰인이 집에 도둑이 들었음. 경찰이 조사하고 있음.
수트로. 홈즈는 왓슨과 함께 마차를 타고 새 박공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새 박공의 집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집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었고 경찰은 창문과 꽃밭을 조사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버리 부인이 하녀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밤에 범인들이 매버리 부인을 마취시켜 놓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부인은 그 때문에 아직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하녀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 앉은 후 홈즈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홈즈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수트로 씨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며칠 있어달라는 부탁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부인의 말을 들은 수트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홈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버리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말할 힘은 있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집을 뛰쳐나간 수잔이 도둑들을 데려온 것 같아요.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마취 상태에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한 남자가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다른 한 남자는 아들의 짐꾸러미에서 무언가를 꺼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버리 부인은 말하는 것도 힘이 드는지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매버리 부인은 아들의 물건을 가져가려는 도둑을 손으로 붙들었지만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범이 부인을 때렸는지 이후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홈즈가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부인은 값 나가는 물건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홈즈의 얼굴에는 실망하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매버리 부인의 다음 말에 홈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단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찮은 거라도 괜찮으니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범인을 붙잡았을 때 종이 한 장이 뜯겨져 나왔어요. 종이는 구겨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그 종이에 쓰여진 글은 아들이 쓴 것이었어요. 이때 경위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도둑이 쓴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 쓸만한 단서는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홈즈의 부탁에 경위가 주머니에 잘 접어놓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경위가 홈즈에게 종이를 펼쳐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나 살펴보시려는 거죠? 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종이에는 지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지문보다는 내용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홈즈가 경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소설의 끝부분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살펴보니 255라고 적혀 있군요. 나머지 254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야 도둑들이 가져갔겠죠. 고작 이런 소설이나 훔치려고 도둑들이 침입했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홈즈의 말을 듣고 보니 경위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무엇이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범인들이 부인이 깨어나자 너무 놀라서 아무거나 집어간 것이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홈즈는 왓슨을 데리고 창가로 가서 종이에 적힌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얻어맞은 얼굴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니 그까짓 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때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까지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잔인한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사랑 대신 증오가 끓어올랐다. 나는 이제부터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